플라톤 소크라테스의 그림자, 이상 국가를 꿈꾼 철학자 왕.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인류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플라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는 어떻게 위대한 스승의 죽음에서 영감을 얻어 자신만의 거대한 철학 체계를 구축했을까요? 그의 극적인 삶의 전환점과 충격적인 정치적 이상, 그리고 불멸의 유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 고대 그리스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였지만 넓은 어깨 때문에 플라톤 널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그는 젊은 시절 시인이 되거나 정치가가 되는 것을 꿈꿨다. 그는 타고난 재능과 부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한 사람과의 만남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소크라테스와의 만남이다. 플라톤은 거리를 거닐며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괴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우연히 만났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외치며 세상의 모든 지식을 의심하는 대화법을 통해 플라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깊이 흡수했고 그의 인생 목표를 정치가에서 철학자로 바꾸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스승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한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신들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스승이 죽음을 맞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게 되었다. 그는 어리석은 대중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은 그의 철학이 이상적인 국가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스승의 죽음 이후 20년간의 긴 여행을 떠났다. 그는 이집트와 이탈리아를 방문하며 여러 지식들을 흡수했다. 특히 시칠리아에서는 자신이 꿈꾸는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가르쳤지만 권력욕에 눈먼 통치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무시했다. 이처럼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이상주의자였다. 플라톤의 사상은 그의 대표작인 국가 더 리퍼블럭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철인 통치라는 급진적인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를 세 계급으로 나누고 최고 계급은 통치자인 철학자가, 중간 계급은 수호자인 군인과 행정가, 그리고 최하 계급은 생산자인 일반 시민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이상 국가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그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통치자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고귀한 거짓말 로벌 라이라는 개념은 진실을 중요시하는 현대사회에서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또한 그는 국가를 위해 예술을 통제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인 정책을 주장하며 전체주의의 시초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원전 387년 그는 아테네의 아카데메이아 어케덤이라는 학교를 설립했다. 이 학교는 최초의 대학으로 불리며 철학, 수학, 천문학 등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다. 플라톤은 이 학교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의 가장 위대한 제자이자 경쟁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학교에서 배움을 시작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아틀란티스라는 신비로운 섬의 이야기를 남겼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탐험가와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오늘날까지도 아틀란티스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요소가 되었다. 플라톤은 비록 자신의 이상 국가를 현실에서 실현하지 못했지만 그의 철학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그의 삶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끝없는 투쟁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영원히 던지고 있다.